요즘 한국 사회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부자가 갑자기 많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SNS를 보면 고급 아파트, 외제차, 해외여행 같은 소비가 과거보다 훨씬 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부자가 갑자기 늘어난 걸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경제 보고서와 연구 자료들은 꽤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부유층의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발표한 글로벌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백만장자, 즉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백만장자 수는 약 1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부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한국에서 부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 형태로 보유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장기간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의 자산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융 자산의 증가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식과 금융 투자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금융 시장이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개인 투자 참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 비중은 코로나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큰 자산 상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속과 자산 이전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한국 사회의 부의 이전 규모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수천조 원 규모의 자산이 세대 간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의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창업과 플랫폼 경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IT와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가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도 큰 자산을 만든 사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기업 창업자나 플랫폼 서비스 창업자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자산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피터 틸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작은 기업도 매우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산 불평등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제 연구에서는 부의 증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OECD와 여러 경제 연구에서도 최근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쉽게 말해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부자가 많아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부자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산 격차가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SNS와 정보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자산이나 생활 수준을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소비와 생활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늘어난 것 이상으로 부자가 많아 보이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뉴욕 대학교 경영학 교수 스콧 갤러웨이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서 SNS는 현실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순간만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영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부자가 갑자기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경제 구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금융 자산 증가, 세대 간 자산 이전, 플랫폼 경제의 성장, 그리고 정보 환경의 변화까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부의 분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부자가 많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부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